안녕하세요, 티어원입니다. 이번에는 플라스틱 성형 방법 중 사출 성형에 대한 기초 이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성형 방법은 사출 성형, 압출 성형, 압축 성형, 블로우 성형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공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출 성형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출 성형기의 종류. 먼저 사출 성형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출 성형기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형체력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전동식, 유압식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사출 방향에 따라 수직, 수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두 가지 재료를 순차적으로 생산하는 이중 사출기도 있고 액상 원료를 활용하는 액상 사출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지만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 사출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사출기를 구분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은 사출기의 크기입니다. 사출기의 크기는 보통 형체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형체력은 영어로 클램핑 폴스라고 하며 사출 압력에 금형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출기가 버텨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 티어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출기 160톤에서 550톤까지 모습입니다. 형체력에 따라 일반적으로 100톤, 200에서 300톤 정도의 사출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10cm에서 15cm 같은 작은 제품들은 100톤에서 150톤의 사출기로 충분하며 자동차 범퍼처럼 큰 제품의 경우 1000톤에서 1800톤의 사출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톤 이하의 사출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제품을 생산할 때 제조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고려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사실 형체력과 사출기의 실린더의 용량, 사출기의 크기와 무조건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체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린더는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연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차가 큰 것은 아니듯 사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체력이 배기량이라고 하면 차의 크기는 실린더의 용량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 사출 성형기는 호퍼라는 원재료 투입구, 핵심 부인 실린더, 재료가 금형으로 투입되는 노즐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재료는 호퍼라는 원재료 주입구이자 투입구를 통해 사출 성형기로 투입됩니다. 투입된 원재료가 실린더로 이동하면 실린더를 감싸고 있는 히터가 가열을 합니다. 가열 온도는 원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80도씨에서 300도씨 정도입니다. 가열과 동시에 실린더 내부에 있는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재료를 믹싱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실린더 내부에서 재료를 섞는 것이죠. 그 다음 실린더의 출구인 노즐을 통해 금형부로 용융된 원재료를 투입시킵니다. 사출 성형의 단계. 다음은 사출 성형의 단계입니다. 1단계는 가소화 단계입니다. 가소화는 쉽게 말해 원재료의 유동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퍼에 있는 원재료가 실린더 안으로 이동하면서 용융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충진 단계입니다. 원재료를 충분히 가소화한 후 금형을 투입하는 단계를 충진 단계라고 합니다. 충진 단계에서는 충진 시간, 속도, 압력, 실린더 온도 등으로 성형 조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보압 단계입니다. 사출 성형 과정에서의 충진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압력으로 금형의 원재료가 투입됩니다. 밀폐된 금형에 고온의 원재료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한 팽창 압력이 발생하게 되죠. 팽창 압력에 의해서 원재료가 역류하는 형상을 막기 위해 일정한 압력으로 버텨주는 것을 보압이라고 합니다. 원재료가 어느 정도 경화되기까지 열 팽창으로 인한 수지의 역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4단계는 계량, 냉각 단계입니다. 호퍼에 담겨있는 원재료가 실린더로 들어오면서 제품을 냉각시킵니다. 사출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냉각입니다. 냉각은 주로 금형의 온도와 시간 두 가지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수지의 종류, 제품의 두께, 제품의 구조 등에 따라서 금형의 온도, 시간을 달리합니다. 5단계는 치출 단계입니다. 치출은
금형이 좌우로 열리면서 제품은 하측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이젝터 핀을 이용하여 금형으로부터 이용됩니다. 시험 사출을 할 때는 사람이 이용된 제품을 직접 빼는 경우가 많고 양산 시에는 로봇을 활용하여 제품을 치출합니다. 다음은 불량 유형별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 유형별 해결 방안. 첫 번째, 버. 가장 흔한 불량 유형 중 하나는 버입니다. 일본식 표현으로는 발이라고도 하며 영어권에서는 플래시라고도 합니다. 플래시나 버가 맞는 표현입니다. 버의 경우에는 파팅 라인 안쪽에서 발생을 하며 발생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출 압력에 비해 형체력이 약해 금형이 벌어지는 경우. 두 번째, 금형의 면 맞춤 상태가 불량인 경우. 세 번째, 과도한 압력으로 사출하는 경우. 네 번째, 수지의 온도가 너무 높아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등입니다.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형체력이 높은 사출기에서 작업. 두 번째, 금형을 재가공하여 면 맞춤 상태를 개선하는 것. 세 번째, 사출 압력과 속도를 낮추는 것. 네 번째, 실린더 온도 및 금형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불량 유형별 해결 방안. 두 번째, 미성형. 미성형은 영어로는 숏샷이라고 하며 사출 원재료의 충진 부족으로 인해 제품의 금형에 끝까지 원재료가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미성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크기, 두께 등에 비해 게이트가 작은 경우. 두 번째, 금형 내 가스나 공기가 진공이 되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다수의 캐비티가 있는 경우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네 번째, 수지의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는 흔치는 않지만 사출기 자체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 크기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 사출 속도를 줄이거나 가스 빼기를 추가하는 것. 세 번째, 게이트, 런너의 크기나 배열을 조정하는 것. 네 번째, 수지의 온도를 올리거나 금형 온도를 올리는 것. 다섯 번째, 실린더의 크기가 큰 사출기로 옮겨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량 유형별 해결 방안. 세 번째, 기포. 기포 현상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께가 두껍고 투명 소재인 경우에만 육안으로 확인되기 때문이죠. 기포가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지의 유동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냉각이 불균형한 경우. 세 번째, 원재료가 수분을 많이 흡수한 경우 등입니다. 해결 방안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출 압력, 수지의 온도, 사출 속도, 런너의 크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두 번째, 냉각 시간을 느리게 하는 것. 세 번째, 수지를 충분히 건조하고 실린더에서 체류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불량 유형별 해결 방안 네 번째, 웰드라인. 웰드라인은 수지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되며 심한 경우 크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웰드라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게이트를 한 개만 만들고 제품 영상에 홀이 없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금형을 제작하다 보면 2점 이상의 게이트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의 특성상 수지가 만나는 곳이 반드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웰드라인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웰드라인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세 번째, 가스가 잘 빠지지 않거나 수지에 수분이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지의 온도와 금형 온도를 높이는 것. 두 번째, 게이트의 위치나 제품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 세 번째, 수지를 충분히 건조하고 금형에 에어벤트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불량 유형별 해결 방안 다섯 번째, 수축. 수축은 사출 성형 공정에서는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원재료가 고온으로 금형에 투입되면서 냉각되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금형을 제작할 때 원재료의 수축률을 고려하여 금형의 크기를 아주 미세하게 늘려서 제작합니다. 수축 정도와 편차에 따라 외관상 또는 치수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축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출 압력이 낮은 경우. 두 번째, 제품 구조적으로 두께가 불균일할 경우. 세 번째, 수지 자체의 수축률이 큰 경우. 네 번째, 사출 후 열 팽창으로 인한 수지의 역류.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를 크게 하고 사출 압력을 올리거나 냉각 시간을 느리는 것. 두 번째, 상형품의 두께 편차가 적도록 금형을 수정하거나 냉각 시간을 조정하는 것. 세 번째, 무기물을 혼합하거나 수지의 온도를 낮추는 것. 네 번째, 보압 조건을 조절하여 수지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불량 유형별 해결 방안 여섯 번째,
가스 또는 탐. 사출할 때는 고온의 수지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스를 금형 밖으로 빼내지 못하게 되면 가스 마크가 발생되어 제품이 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밝은 색의 제품에서는 더욱 도드라지겠죠? 가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형상의 가스나 공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수지의 온도나 압력이 높거나 보관 시간이 긴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가스가 몰리는 구간에 에어밴드를 설치하거나 코어를 분할하는 것. 두 번째, 사출 속도와 온도를 낮추고 압력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플라스틱 금형사출 과정 중 사출 성형의 종류와 방법, 불량의 유형과 해결 방안 등 사출 성형 기초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 금형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어1의 또 다른 금형 관련 영상을 확인하세요.